안녕하세요. 우리 회원분들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순서지에 보시면 좋은 글이 있는데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쓰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전에서 기사 잘 쓰는 고급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갈고리 리드 쓰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사의 첫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갈고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단순 정보보다 감정, 반전, 강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울던 엄마의 손에는 태블릿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소리가 사라졌다. 뭐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 기사 리드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독자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짧은 서사적 리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뭐 한간에 보면 낚시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선정적인 용어나 뭐 이런 걸 쓰고 막 기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거를 쓰는데 그런 건 오히려 역효과를 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는 그 기사를 안 보겠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건을 장면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설명보다 묘사가 강합니다. 중요한 순간을 현장처럼 묘사하면 독자의 몰입도가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든다면 오전 10시 강당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100여 명의 노인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한 손에는 약봉지, 다른 한 손에는 접수표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장면,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숫자. 이게 기사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필드에서 이렇게 하면 그 현장 그 주최 측에 오늘 몇 명 모였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기자가 임의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현실적으로 써도 또 주최하는데 주최 측에 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주최 측에서 얘기해주는 그 인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명시해주는 것 그리고 기록형 문장 이런 것을 이제 쓰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일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기사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합니다. 저희 신문은 블로그형 기사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그 형식이 굉장히 이제 여러 종류인데 과거 전형적인 기사는 굉장히 간략하고 짤막했는데 사건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블로그형 기사는 장황하면서 사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형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황 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획형 기사일수록 의문, 해결 구조로 쓰라는 겁니다. 단순 소식 전달이 아닌 탐사, 기획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먹힙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두 번째,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네 번째, 전문가의 진단은 뭔가? 다섯 번째, 대안은 있는가? 이 구조는 특히 사회, 교육, 지역 문제 등 장문 기사에 아주 적합합니다. 네 번째로 자료 인용은 팩트 그리고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통계나 보고서를 인용할 때는 단순한 나열보다 해석을 붙여야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에 달했다. 이는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시대임을 뜻한다. 그래서 숫자 플러스 해석 또는 시사점 이런 것으로 문장을 끝맺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제목은 역설적이나 또는 이미지
또는 그런 강조점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은데요. 제목을 잘 지어야 클릭하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70만 정도 이제 5년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어제도 보니까 4천 명이 이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바로 제목 이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것, 열성적 기법은 뭐냐? 가난할수록 전기료는 더 비쌌다.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의문문은 뭐냐? 왜 농민들은 올해 더 분노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숫자 기법은 이대로라면 2050년 서울은 사라진다. 그 다음에 감정 자극 기법은 뭐냐? 무너진 교실, 울고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그 기법을 잘 이용하셔서 제목을 잡으면 충분히 유입을 많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은 뭐냐면 기사 톤에 맞는 문장 스타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속보 간결하고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법원 오늘 오전 000 무죄 최종 확정 판결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기획기사는 묘사와 감정을 강조해 가지고 햇살이 강을 건널 무렵 한 남자가 자전거를 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인터뷰나 르포를 다룰 때 그 기사는 대화체를 섞어서요. 그땐 진짜 무서웠죠. 주민 A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가 작년도에 책자를 만들었어요. 저도 놀란 거예요. 대표회장님이 요번에. 그래서 한 200여만 원 이상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기사로 책을 만든 거예요. 홍보 책자를. 그래서 야, 이 기사가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에게는 회의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책자가 되는 역사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부분을, 물론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기사를 사건 위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나중에 요즘은 엠바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엠바고. 그 홈페이지에 엠바고를 달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미리 날짜를 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써놓으면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뭐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든지 아니면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기사가 늦어지더라도 그 당사자가 봤을 때 이 기사는 정말 이 사람이 성의 있고 썼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사를 쓰면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